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77번째, 77제, 77번째, 횟수, 세미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셔서요.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2005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안 하고요. 마포에 있는 그 KMAC라는 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곳에 제가 그때 소속되어 있을 때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약발이 떨어져 갖고요. 야, 그거 복잡하다. 그거 사람들 별로 안 오고. 그래서 그걸 옮겨서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옮겼어요. 예, 다른 협회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로 한 거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매월 4주차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 저녁 때 안 하고, 이게 중국 관련된 세미나가 간헐적으로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그런데 저녁 때 하니까 이게 저녁 때 강의 들으러 오신 분보다 이거 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가장 큰 거는 모이는 분들이 안 오시기도 하지만 컨텐츠를 구하기 어려워요. 이게 말하자면 중국 관련된 강의를 계속하기에는 정말 컨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딱 명확하게 두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거나 중국어를 하는데 전문성을 찾으시거나 경제나 경영 쪽 잡고 이제 그쪽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저기 찍어요. 저 찍은 영상을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 마케팅을 안 하고 휴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동영상 컨텐츠가 올라가 있어서 한 강좌당 아마 잘라서 4,000원인가? 그래서 보통 한 10,000원 정도 주시면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요즘은 제가 또 생각지도 못한 매출이 또 잘 일어나는 게, 이전에 그거 안 팔렸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잘 팔려요. 예, 중국 쪽에, 그래서 이번에 하나 런칭해서 중국 쪽에서 산동성 쪽에 하나 더 오픈했는데, 산동성 쪽에 하시고자 하는 분이 이걸 오픈할 때 한국 분들이 보실 것 같지만 한국 사람은 안 봅니다. 이걸 누가 보나 그랬더니 교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신대요. 교포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리 교수님 그 중국어 강의, 이건 정말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이분의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중국어를 빨리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분의 발음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시우씨. 예.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분이 윤영성의 그 광보电台, 광보 电台主持. 이거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거 아나운서 했으면 이분이 기준이에요. 예, 사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냥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정말 이분이 강의를 정말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예, 수준에 맞게. 예? 정말, 회장님 수준에 맞춘 거예요. 정말. 그리고 글씨도 크게 만들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라디오 방송을 하면요, 엄청 빠릅니다. 진짜. 팅종폰이언니, 루광신씨,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맞춰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저는 그 다른 거보다 이 녹음 파일을 이제 드리면 그걸 많이 들으시라고. 이거를 45분짜리를 15분씩 나눠서 우리가 끊어서 드리고요. 스크립트 파일도 다르게 끊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친절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중국어 학원에선 중국어를 배울 수는 있으나 그 고급반을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중국어 학원 엄청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초급이에요. 369 들어보셨어요? 3개월 하다가 6개월 쉬고, 3개월 하다가 9개월 쉬고, 3개월, 이게 전부 다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고급반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오래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오래 배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오래 배울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슈를 안 배우면 내가 이 중국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처음에 뻐퍼머퍼 하다가 이슈쇼셩마 이슈나 이 정도 하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장 한 2개만 붙여보세요. 그때부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진리 교수님 모시고 이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 놀랍게도 참 감사한 게 이 진리 교수님의 강의를 대부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고모님?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실 그런 꿈을 그렸어요. 이렇게 좀 중국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시사적이고 중국의 내면적인 얘기를 중국어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런 강의를 하실 분과 이런 모임들은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어 학원에 가서 고급반에 가보잖아요. 중국어는 정말 잘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다 랴오티얼, 농담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수준이 없어요. 거기서 만약 오늘 같은 이게 이제 어떤 보면 중국의 경제거든요. 중국 내부의 경제, 중산阶层, 他们的生活, 他们的苦恼, 他们的问题怎么解决? 이거 얘기하면요 아무도 얘기 못하는 이유는 중국어 실력과 没关系예요. 중국어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뭘 알아야 돼요?
시사를 알아야 되고 경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까 회장님 이해하시는 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배경을 아시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지 중국어를 이해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근데 그 배경에 대한 거는 중국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 지금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겠다고 초청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출판사에서 책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진짜 외람된 얘기인데요. 중국 관련된 책 좀 많이 좀 보세요. 안 팔려요. 아, 그리고 난 이해가 왜 이렇게 중국 관련된 책은 두꺼운 거야? 아니 공통적으로 중국 경제 경영책 어때? 되게 두꺼워요. 근데 뭐 이런 얘기 좀 뭐한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돼. 절반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 중국의 변화는 이거 얘기 안 하면 그 얘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 중국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안 읽죠. 안 읽으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공부 안 하는 거죠. 이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요. 중국어 사전만 40종류가 넘어요. 우리 중국어 사전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사전 이런 거예요. 중국 자동차 용어 사전, 중국 생명공학 용어 사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전이 없다는 얘기는 안 팔린다는 거고 똑같아요. 안 팔린다는 얘기는 공부 안 한다는 거고 공부 안 한다는 얘기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